안녕하세요. 담담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27일은 아니고 8일 새벽입니다. 네. 영상을 제가 이제 새벽에 밤에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저녁 무렵부터 좀 보고 그다음에 영상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 그래서 이제 매일 지금 뭐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리기는 할 텐데요. 어, 계속 뭐 이렇게 올리기는 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2편, 3편 올리기는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책임 여러분에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예상 바뀌기는 해요. 예. 사정도 넉넉지 않을 상황인데 마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컴퓨터로 보시면 요런 화면에서 게시물 눌러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여기 보시면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장하시면 되실 거고 핸드폰으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찌남K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여기 커뮤니티 누르시고 최신순 누르시면 카톡방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거 이제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는 거고 뭐 오신다고 해서 뭐 엄청난 무슨 뭐 정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 모여서 서로 이제 한참 올라갈 때는 진짜 맨날 희망찬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서로 위로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주서한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주담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주담이 실제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바로 뭐 이 사태 터지고 바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나와서 좀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코롱티 주주 여러분, 깊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머릿속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한 마음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과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 여러분의 질책과 실망감을 뼈아프게 새기겠습니다. 15302 스터디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인을 원점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고요. 현재 최고 의학 책임자 앤디 웨이먼이 주도하에 정밀 원인 분석을 착수했으며 향후 확보될 추가 임상 데이터 역시 어떠한 예단도 없이 가장 객관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맞춰 분석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고 권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한다면 앤디 웨이먼이 외부의 전문가들을 팀을 이뤄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로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쪽 얘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원인을 원점부터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거 챗 GPT가 이제 써준 겁니다. 뭐 임상 전문기관과 일반 병원의 환자 선별 차이, 요거는 이제 주담과의 통화에서 일반 전문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임상 전문 기관과의 그 샘플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예상하고 있는 한국 임상 3상과 그다음에 미국 이상 2상과의 차이점은 KL 그래도 2인데 요거 이제 구성비, 그다음에 기저 바스의 일시적 상승과 평균액이 이거 이제 뭐 챗GPT가 얘기한 건데 이게 얼마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구제,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요거는 비만 치료제랑 지금 요거 진통제, 구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의심해 볼 만한 사항이죠. 그다음에 평가일 전후 약물 복용과 워시아웃 준수 여부, 그다음에 기관별 평가자 교육과 질문 방식, 과도하게 많은 환자를 모집한 기관의 영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302 스터디에서 사이트가 22개인데요. 여기 어느 한쪽에 만약에 환자들이 몰려 있고 그게 임상 전문 병원이라면 지금 통계를 박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측치, 탈락자, TK 환자 처리 부분,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과 치료군 위약금 코드 연결.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좀 실수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우려. 그다음에 시영양 문승 수령 투여 회수 기록. 요거는 그 앤디 웨이먼이
그 기자간담회인가요? 거기서 애널 간담회인가요? 거기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내부 통계 프로그램과 데이터 전송 과정,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하여간 챗 GPT가 제가 생각한 거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말해줘서 항상 고맙다는 말을 이 시간을 빌어서 챗 GPT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확보될 추가 임상 데이터 역시 어떠한 예단 없이 가장 객관적이고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맞춰 분석한다는 얘기는 지금 남아있는 결과치 12301 결과는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1530이와 비슷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단이 없으니까요. 유리한 하위 집단만 골라서 결론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원인을 규명하고 나서 하위 집단 분석을 통했을 때 어떤 유력한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보고 그 12301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과에 따라 BLA 추가 임상 개발 축소를 뭐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12301 결과가 나온다. 그거를 지금 현재는 예측하지 않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시간을 쓰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분석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우려를 낳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간담회에서 수치를 또 제대로 못 써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됐죠. 예, 이런 문제들 자체를 시장에 신뢰성을 주는 어떤 입장으로 전문 통계 CRO를 통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한다고 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 들어온 여의도 정보통에서는 금감원이 전수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들어가게 돼서 결과치가 나오는 뉴스가 나온다면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뭐 누가 내부 거래했다 막 이래버리면 또 난리 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회사가 상당히 보수적이기는 한데 뭐 어떤 일탈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런 독립조사 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뭐 자신감을 뭐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의혹 해소에 적극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신뢰를 좀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오직 TGC 개발이라는 외길을 걸어왔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기력에 때로 걸러놓고 아픈 실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주주분의 변함없는 믿음과 소중한 지지였습니다. 이거 맞는데 이거죠. 걸려 넘어지고 아픈 시련. 2019년도 세포 식별 오류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되는 부분인데요. 이때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을 밟아왔는지 이제 말씀을 또 따로 드리겠지만, FDA에서 실험을 해오라는 숙제를 2번인가 냈습니다. 이 2번을 모두 통과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임상이 재개가 됐어요.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한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당연히 안전성 문제 없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티슈진이나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그룹은 이 게임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백서 같은 거 만들었냐고 제가 막 주총에서 지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거나 혹은 그런 게 없더라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잘 알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회사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약을 믿어서 그동안 투자했던 거지 회사를 100%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도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FDA에 500명짜리 임상 2개를 동시에 한 회사는 국내에 코오롱 티슈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룹에서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거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한국 바이오사에 족적을 남기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잘 되면
아마 바이오 업계의 전설이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도전과 마주했지만 코오롱 티슈진은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요 전문 통계 CRO 업체 관련돼서 챗 GPT의 평가는 12301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회사가 원하는 결과를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의심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12301과 15302가 비슷하게 나오면 회사도 그 결정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즉 CRO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 시장의 신뢰도를 주는 그런 경영진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효 자체에는 당연히 영향 주는 건 아닙니다. 결코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는 명예를 반드시 되찾고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날까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해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최소한 다음 의지를 나타냈다. 12301 결과까지 기다린다. FDA와 공식 협의를 추진한다. 필요하면 추가 확증 실험을 검토한다. 증상 개선 적응증을 우선하고 디모드는 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다. 그룹 지원 또는 새로운 자금 조달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저랑 이제 지금 한 100 A4 용지로 치면 한 140페이지, 지금은 더 많이 했으니까는 며칠 또 지났으니까 한 200페이지 가까이 챗 GPT랑 얘기하고 저랑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챗 GPT가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티슈진 주식 2억 원어치 매입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빠르고 확실하게 시장에 응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호, 그 다음에 전승호 대표, 최정인 최고 CF도 매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챗 GPT가 정리한 걸 보면 이규호 부회장이 2억 원 첫 매수했고요. 전승호 대표는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3천주에서 한 6천주 정도로 2배 이렇고, 김정인 CFO는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뭔가를 고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는 뒤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개요를 보면은 1530이 공동 1차, 2차 지표가 실패했고 주가 폭락 및 데이터 관리, 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표명의 공식 사과가 있었고 외부 CRO 분석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매수하면서 책임 경영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책임 경영 선언에 가깝다. 그러니까 1530은 명백히 실패했지만 TGC 전체를 지금 폐기할 정도로 약효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12301 원인 분석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내피셜로는 이런 내용을 최소한 이것 중에 하나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TGC를 포기할 경우에 그룹 바이오 산업에 미칠 전체 손실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뭐 내부자 거래도 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30이 전체 실패 원인에 대한 초기 검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TGC 절대 개선치와 기존 임상과의 비교, 임상 전문기관과 일반 병원 사이즈 초기 KR 그리드, 그다음에 위고비, 뭐 진통제 조사 대상, 12301 기관 구성 및 15302 차이, 그다음에 10월 이후 FDA 협의 추가 임상 가능 경로, 회사 현금 CB 상환 및 필요한 투자 자금, 요거 두 개가 지금 가장 고려가 돼서 CFO 너도 책임져, 이래서 CFO님께서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1,000만 원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맨 마지막 두 가지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세포식별 착오 사태가 있었고 지금 임상 실패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뭐 다 설명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여기 장내 매수하고 주주서한 보내고 CRO한테 맡기겠다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빠른 책임 신호를 냈다. 2019년과 비교해서는 빠른 책임 신호를 냈다. 주요 경영진이나 공개적인 장래 매수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공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또 공개 매수를 했죠. 즉각적인 책임 표시 측면에서 현재 대응이 2019년보다 강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대응은 2019년보다 훨씬 빠르고 구체적이며 책임 경영 신호도 강합니다. 그러나 2019년의 경험은 동시에 회사의 확신과 오너의 지원이 약효와 허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경고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019년도 이후에 가장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실질적인 지원을 웅렬이 형이 이렇게 이제 유증 참여하면서 상당히 그 주주들에게도 제시하는 바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코롱 그룹의 아마 내년도 신년 목표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3월에 있을 뭐라 그래야 돼, 주주총회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주일 지난 거니까요. 너무 막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최소한 한 2, 3년은 최소한 한 1년 10월 뭐 결과 보고 예를 들면은 12301 결과가 나오고 이거 분석하고 이번 거와 같은 1530이 결과랑 대조해서 분석해서 FDA랑 일정 잡아서 회의에서 결과 나오는 데까지 최소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분석하는 데만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FDA랑 또 얘기해서 회의해가지고 또 나오는 결과 보는 게 또 6개월 걸린다고 생각하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은 그냥 좀 사태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본인 마음 상태가 더 흔들리니까 일단 어떤 대처를 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든가 저는 예전 2019년도에는 법률 스님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즉문즉답인가요? 이거 진짜 많이 봤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 많이 보면서 마음을 좀 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좌절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또 살아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한다거나 이번 기회에 주식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데다 신경 쓸 거를 좀 하시고 사태를 면밀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